자, 물격파 발생 장치 A, B, C 다 보이까? 자, 매질 다르잖아, 맞지? 매질이 다르다는 게 어디서 느껴지노? 파면과 파면 사이의 길이가 좁아지잖아. 그럼 파장이 짧아지네. 지금 A에서 B로 가면서 B에서 C로 가면서 끊임없이 람다가 줄어들고 있다, 맞지? 람다가 줄어든다는 거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는 걸 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일정한 거야? 처음에 발생시킬 때, 물결파 발생시킬 때 진동수가 처음에 결정난다 했잖아. 이 진동수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V는 F 람다에서 진동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속도가 점점 줄고 있으니까 어디가 가장 깊은 물이야? A가 가장 깊은 물이고 C가 가장 얕은 물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 기니 D 보면 기억.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맞고. 여기서도 파장하면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잖아. 보통은 실선이 마루야. 실선인 부분이 마루고 그 다음 실선이 마루야. 그래서 파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가 람다야. 점선은 보통 골이라 골. 골. 그러면 요것도 한 파장이지. 나. 그래서 약간 그 형태로 그리면 마루, 골 찍고 그 다음 마루, 골 찍고 그 다음 마루. 요런 상황이다. 람다가 더 나왔네. 18cm에서 16 요렇게 줄어드네. 오케이. 그러면 니은 진동수는 B에서 C보다 작다. 진동수는 바뀌면 안 돼. 파동이 발생될 때 개정했기 때문에 틀렸고. 디귿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3배이다. 파장 확인하면 A 18cm, C 16cm. 파장이 3분의 1배 됐으니까 속도도 3분의 1배 된 거다. 속도가 A에서가 3배 더 크다. 맞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물결파 발생 장치. 자, 일단은 비스듬하게 깔지는 않았네. 자, 유리판 깔린 모습을 보니까 유리판이 그냥 앞에 절반이 깔렸다, 맞지? 그러면 얕은 물과 깊은 물의 경계가 지금 여기잖아. 여기가 얕은 물과 깊은 물의 경계다, 맞지? 그리고 파동 물결파 발생 장치가 이렇게 치면서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겠지? 그러면 이 파동이 파면된다. 매질과 매질의 경계에 수직하게 잘 들어왔으니까 꺾이지는 않고 그냥 파장만 변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근데 앞에가 얕은 물, 유리판이 깔려 있고 뒤에가 깊은 물이니까 더 빨라질 거니까 파장, 람다와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 파장이 길어졌다. 그러면 결론, 물결파의 속력은 물이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보다 더 크다 이런 건 뭐 맞는 거지. 속력은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맞고 진동수는 작다 크다 하면 다 틀린 거야. 틀렸다. 오케이. 다음 공기 중에서 어떤 음파가 진행될 때 공기 분자의 S축 방향의 변이. 자, 보통은 Y축 방향의 변이 이렇게 물을 건데 음파가 나왔으니까 X축 방향의 변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파니까? 종파. 종파니까 보통 X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진행하는 방향도 진동하는 방향도 같다 이거지, 같다. 그래서 X 방향 변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X방향 변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0.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진폭은 0.2고 읽어주는 거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 얘가 오른쪽으로 최대로 갔다가 지금은 종파기 때문에 얘가 위아래가 아니고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최대로 갔다가 왼쪽 최대로 갔다 다시 제자리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한 주기 0.4초. 그러면 기니 D 음파의 진행 방향은 X축과 나란하다. X방향으로 진동한다 했으니까 X축과 나란하다 맞고 니은 주기는 0.4초 맞고 디귿 음파가 같은 주기로 공기와 고체 사이에서 각각 진행할 때 자, 같은 주기로 진행할 때 파장은 일단 고체랑 지금 음파니까 공기랑 고체면 어디서 더 빠르다 했어요?
고체에서 더 빠르다 했어. 주기가 같은데 더 빠른 곳은 파장이 어떻게 되겠노? 주기가 같아. 어, 한 파장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고. 근데 더 빠르면 더 많이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파장이 길겠지 뭐. 그러면 공기보다 고체에서 파장이 더 길다 하면 되지. 그래서 파장은 공기에서가 고체에서보다 크다 해서 그게 틀렸죠. 고체에서가 더 길다. 네? 자, 얘도 봅시다. 일단은 경량 파악. 자, 어떤 파동이 진행하다 보니까 매질의 경계인 것 같아. 이 경계를 지나고 나서 파장이 바뀌었어. 파장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숫자도 정확하게 나왔네. 몇 배로 바뀌었어? 2m에서 3m 됐네. 얘는 2분의 3배 커졌네. 파장이 2분의 3배 길어지면 속력도 2분의 3배 빨라지는 거라. 왜냐하면 진동수가 안 변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밀한 매질이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소한 매질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매질 1에서 진행 속력 좋네. 1m/s. 그러면 매질 1보다 매질 2에서 1.5배 더 빠를 거니까 얘는 1.5m/s. 자, P는 위치가 2m인 지점.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P는 올라갈 준비하고 있겠지. 기니 D, 기억. 이 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난 뒤 P의 변이는 자, 주기 쳤지 뭐. 자, 여기서 1m/s가 속도고 파장이 2m니까 주기 몇 초? 한 파장 가는데 2초 걸릴 거 아니야. 주기 2초. 2초인데 몇 초 물었어? 1초 물었네. 반주기, 반파장 지나가면 되네. 그럼 여기 누가 오노? 반파장 전에 얘가 오겠네. 그러면 얘가 왔으니까 다시 0이지. 0 맞고. 니은. 매질 2에서 파동의 속력은 1.5지. 얘는 틀렸고. 이거 매질 2에서 파동의 주기는 진동수가 안 바뀌니까 주기도 바뀌면 안 돼. 여기 주기가 2초였으면 여기 주기도 몇 초? 2초, 2초. 그래서 주기가 2초다. 얘 맞죠. 제- 자, 얘도 보자. 자, 일단은 매질 A에서 매질 A에서 B로 진행하는 파동이고 나 모습을 보아하니까 파장이 짧아졌나 길어졌나? 짧아졌네, 느려졌네 이렇게 변하면 되고 파장이 여기서는 몇 미터고 요게 한 파장이니까 4m, 4cm 여기서는 요거네 2cm 그럼 파장이 절반 됐으니까 속력도 절반 되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PQ 중 한 점을 동영상 찍은 그래프다. 근데 내려가는 것부터 먼저 하는 놈 체크하라는 소리니까 자, 둘 중에 누가 먼저 내려가노? P는 이거 올 거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Q는 얘가 오니까 내려간다. 그러면 얘는 Q에 대한 YT 그래프다. 그치? 기니 D, 기억. 파동의 진동수. 진동수는 어떤 매질에서 쟤도 똑같을 거니까 그냥 이걸로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주기 보면 얘가 다시 원래 위치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2초네, 2초. 그러면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는 2분의 1이다 해야지. 틀렸고. 니은 나는 Q의 파동의 변이가 맞고. 디귿 파동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다. 파장이 2배니까 A가 2배다. 아유, 쉽네. 자, 진행 속력이 1m/s에서 1.5m/s 되단다. 매질 1에서 2로 갈 때. 자, 오른 그래프를 바로 찾아보자. 자, 속도가 여기서는 1이고 여기서는 1.5란다. 자, 파장은 2분의 3배 똑같잖아. 속도랑 똑같이 2분의 3배 길어지면 돼. 짧아진 건 다 x야. 얘 x고 얘도 x고 얘는 나머지는 다 얘는 똑같네. 얘도 x고 그러면 이거 두 개다. 둘 중에 누가 맞겠노?
여기 지금 파동 제일 끝에 누구 있어? 자, 파동은 전파되면서 이게 이렇게 붙어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야. 파동은 어떻게 전파된다 했어? 평행이동. 이거 틀린 거야. 여기서 더 전파된 모습을 그려보라 하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얘를 이동시켜야지. 그래서 항상 이 파동이 출발했으면 얘가 계속 가다 보면 제일 끝에는 뭘로 마무리돼야 돼? 이걸로 마무리돼야 돼. 얘가 지금 제일 끝에 이게 있잖아. 이걸로 마무리되면 틀린 거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는 소수모수로 마무리되잖아. 그러면 얘는 이 파동이 진행해서 만들 수 있는 파동은 아니다 이거지. 얘다. 오케이. 그럼 이래 물어보자. 자, 지금 이 그림은 이 파동의 몇 주기 뒤의 모습인데. 얘 지금 끝이 여기 있잖아. 여기서 이까지 진행했네. 이거랑 이게 길이가 다른 이유는 여기서 빨라졌기 때문에 다른 것밖에 없어. 그러면 몇 남다 진행한 거야? 얘 입장에서는. 2분의 3 남다 진행했네. 그러면 이 모습은 지금 이 모습에서 몇 주기 지난 뒤의 모습이야? 2분의 3주기 지난 뒤의 모습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파동의 성질, 굴절, 반사, 간섭까지. 자, 이제 쭉 이어질 텐데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파동의 반사.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여기가 경계면이에요.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 자, 매질의 경계면에서 경계면과 수직한 선을 그어줘요. 우리가 각도를 정의할 때 이 법선에 대해서 정의하거든. 자, 경계면에서 요 수직한 선을 법선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파동이 빛이라고 하자. 빛이 진행되는 요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요 각도를 입사에서 들어왔다. 자, 그리고 반사각이 얘가 반사돼서 가는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요게 반사각. 당연히 입사각과 반사각은 서로 같으면 돼. 같은 각도로 반사하면 되고. 자, 반사는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굴절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반사는 같은 매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속도도 당연히 바뀔 필요가 없어. 그냥 같은 거지. 같은 매질에 있으니까. 오케이. 자, 밑에 굴절 가자. 야, 씨, 근데 잘 안 보인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거인 거고, 얘가 뭐겠어? 파동이 진행되는 파면이다, 맞지? 자, 이 파면의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파동이 진행해서 오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 사이가 매질 1과 매질 2의 경계면인 것 같으니까. 자, 파동이 여기에 입사했네. 그러면 경계면과 수직한 선이 여기 입사점에 그려주는 거지. 수직한 선. 요게 법선. 법선과 입사 방향이 이루는 각도. 요게 입사각. 지금 뭐, I. 자, 파면의 형태를 보니까, 자, 1번 매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지 못하고 2번 매질로 들어간 파면은 뒤쳐졌지. 맞죠? 그러면, 자, 파면이 뒤쳐진 거 보니까 몇 번 매질이 더 빠른 매질? 1번 매질이 더 빠른 매질. 그러면 얘가 소환 매질이고, 얘가 미란 매질. 자,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 느린 매질로 파동이 들어왔어요. 파란색 할 거야. 자, 파동이 들어왔더니 얘가 꺾이죠. 그럼 파면이 지금 이렇게 뒤로 꺾인 상태니까 파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얘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직하게 진행해 봤더니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입사각보다는 굴절각이 좀 더 작다 이거죠.
자, 일단은 요 방향 그대로 점선으로 표현하면 요거는 굴절이 안 된 거지. 자, 지금은 파면이 뒤로 갔으니까 여기에 수직한 놈이 파면이 뒤로 갔으니까 같이 따라 꺾인 거지. 수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굴절각이 작아진 거고. 반대로 여기가 밀한 매질이고 여기가 소한 매질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파면이 뒤로 쳐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치고 나갈 거 아니야. 더 빨라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치고 나갈 거니까 여기에 수직하게 되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원래 진행 방향보다 아래로 꺾이는 게 아니고 위로 꺾이겠죠. 위로. 요게 빨라지는 상황. 그래서 빨라지면 각도도 마찬가지로 더 커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뭔가 소환 매질에서 밀한 매질인지 밀한 매질인지 소환 매질인지 빠르게 판단을 할 거라고. 그게 각도만 보면 돼.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원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각도가 작아졌네. 각도가 작아지면 속도가 어떻게 된 거다 그냥 느려진 거다. 각도, 속도, 그 다음에 그거 저 아까 뭐야 람다, 파장 전부 다 마찬가지야. 파장도 파면과 파면 사이의 길이가 여기는 람다1이 이만큼 되고 얘는 람다2가 요만큼 된다 맞죠? 파장도 당연히 짧아졌겠지. 파동이 느려졌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람다도 커지는 거고 법선과 이루는 각도도 커지는 거. 얘들의 대소관계는 모두 세트로 놀아요. 하나 커지면 다 커진다 이거지. 근데 파동의 전파 속도랑 완전히 정의 자체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어? 파동이 빠른 매질은 소환 매질이잖아. 굴절률은 작은 거다 맞지? 굴절률이 그 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 했으니까 속도가 느린 매질을 우리는 밀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굴절률이라는 애는 얘랑 반대라서 정의 자체가 얘가 다 크면 얘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굴절률은 작은 매질이다 이거지. 그래서 얘만 얘랑 반대로 놓는 거야. 나머지는 다 똑같이 놀고. 오케이. 뒤에 요거 굴절법 잠좀 해보자. 미리 나와 있나? 자, 요거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파동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고 이 파동의 수직한 선, 지금 여기 수직한 선인데 요게 얘 파면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의 그 다음 파면이 여기 되도록 한번 맞춰볼게. 평행선을 긋고 싶은데. 자, 일단 파면의 모습이 얘가 그냥 굴절로 바로 가자. 얘 지금 들어올 때 입사각은 이거지. 법선과 입사 방향이 이루는 각도. 자, 입사해서 그냥 쭉 간 건 아니고 굴절됐어요. 자, 굴절됐는데 굴절각이 지금 입사각보다 어떤 놈? 작다 맞지? 그러면 얘는 느려진 거야, 빨라진 거야? 각도 그대로 보면 돼. 각도가 작아지면 느려진 거야. 얘는 지금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여기가 밀한 매질. 자, 파면을 보면 1번 매질에서 파면이 이런 상태였는데 2번으로 들어오면서 진행 방향과 수직한 선을 그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파면이 꺾였다 맞지? 뒤쳐졌다 이거지. 자, 여기도 그 다음 파면. 자, 그러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람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지금 90도, 그 다음 얘도 이게 90도니까 요 길이가 매질 1에서의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 람다1이다 맞죠? 그러면 요 길이는 파면과 파면 사이 길이 람다2 되겠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빗변으로 하는 요 두 삼각형을 비교해 볼 건데 자, 여기서 요 각도가 입사각인데 진행 방향과 파면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고 얘가 90도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는 같은 각도다 맞죠? 다음 여기서도 파면과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 자, 근데 요 각도가 R이니까 얘랑 더해서 90도고 요게 90도니까 요 각도는 같은 R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각각의 입사각과 굴절각에 대한 사인 세타값. 요게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이고 요 길이를 그냥 우리가 임의로 뭐 A라고 하죠. 자, A라고 하면 어차피 공통이야. A분의 람다 1 하면 요게 사인 세타, 사인 I잖아. 그 다음에 A분의 람다 2 하면 요게 사인 R이고. 그러면 사인, 입사각에 대한 사인 값과 굴절각에 대한 사인 값의 B도 결국은 누구 B랑 똑같은 거야. 람다 B랑 똑같다, 맞지? 자, 그러면 관계가 어차피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에서 속도의 B는 속도랑 V는 F 람다에서 굴절한다고 얘가 변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속도랑 람다는 비례관계다, 맞죠? 그래서 V1 대 V2는 람다 1 대 람다 2랑 똑같을 거고, 자, 각각의 매질에서의 람다 값의 B가, 파장의 B가 각각의 매질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세타 값의 B랑 똑같았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한번 그거 한 대로 V가 크면 파장이 긴 거고 파장이 기면 각도가 큰 매질이다 이거지. 어차피 우리가 1번 매질과 2번 매질 사이에 입사를 시키는 상황이라면 입사각은 적어도 뭐는 안 넘어. 90도는 넘지 않잖아. 그러면 0도하고 90도 사이에 예각이잖아, 예각. 예각에서는 사인 세타가 크면 각도가 큰 거다, 그냥, 맞지? 그래서 그냥 각도가 큰 게 빠른 매질인데 그 속도가 만약에 2대 지금 느려졌지. 2대 1로 절반으로 느려졌다면 각도가 2대 1이 되는 건 아니야. 대소관계는 그래 맞더라도. 각도가 2대 1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각도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이 2대 1이 되더라. 2대 1. 자, 그래서 1번 매질과 2번 매질에 우리 아까 요거 뭐라 했어요? 상대 굴절률이라 했다, 맞죠? 자, 상대 굴절률이 지금은 굴절률이 누가 더 큰 매질이고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니까 얘가 굴절률이 큰 매질이다, 맞죠? 그러면 얘는 N1분의 N2니까 굴절률이 N2가 지금 더 크니까 얘는 1보다 크겠지. 자, 여기 매질의 상대 굴절률을 2분의 3이라고 해볼게요. 자, 하나가 정해지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굴절률의 B가 2대 3이란 거는 자, 요거 동규 자, 보자. 굴절률이 2대 3이란 거는 자, 2대 3이라는 B가 얘들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굴절률이 곧 속도의 B를 결정하는데 역수관계잖아. 그래서 V1 대 V2, 람다 1 대 람다 2, 사인 세타 1 대 사인 세타 2는 어차피 다 같은데 V가 어차피 누가 더 빨라? 1번 매질이 더 빠르다, 맞죠? 그러면 1번 매질과 2번 매질에서의 속도의 B는 몇 대 몇이다? 3대 2로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들의 B는 N과 반대니까 N은 N1 대 N2가 아니고 N2 대 N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4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정이 나면 우리는 그 B대로 그냥 얘들을 다 결정할 거라고. 자, 이 그림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자, 만약에 내가, 자, 요게 매질의 경계고 법선이야. 법선인데 내가 30도로 넣었어. 30도로 입사를 시켰더니 얘가 굴절각이 법선과 이루는 각, 굴절각이 60도로 가게 됐대. 자, 일단은 B가 뭘로 정해져? 30도, 60도 2배 됐다 하면 안 돼. 각도가 아니고 각도에 대한 사인값. 사인 30도랑 사인 60도는 그냥 무지성으로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3이다, 맞죠? 자, 그러면 1대 루트 3만 기억하면 돼. 얘들의 속도든 람다든 사인 세타 값이든 심지어 이거 굴절률이든 전부 다 몇 대 몇을 쓰는 거야. 1대 루트 3이야. 큰 쪽이 루트 3배 큰 거고 작은 쪽이 루트 3분의 1배 작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1번 매질이고 여기가 2번 매질이야. 자, 2번 매질에서 람다는 1번 매질의 람다의 몇 배입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 루트 3 아니면 루트 3분의 1이야. 어정쩡한 거는 안 된다 이거지. 얘들 B가 이미 정해놨다 이거.
그러면 람다 1보다 람다 2가 큰지만 보면 되잖아. 자, 얘는 지금 내려가면서 빨라진 거야, 느려진 거야? 각도가 커졌잖아. 각도의 대소관계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각도가 커졌으면 빨라진 거야. 빨라지고 람다도 길어진 거니까 람다 2가 더 커.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거는 루트 3이다 이거지. 다른 값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상대 굴절률. 자, N21은 얼마니 물어보면. 자, N21, 2번 매질에 대한 1번 매질의 상대 굴절률 물어보면 2가 분모에 들어가잖아. 지금은 굴절률 누가 더 큰 거야? 굴절률은 느린 게 더 큰 거야. 미란 매질이니까. 그러면 얘가 느리잖아. 얘가 굴절률이 더 크니까 굴절률이 더 큰 게 분자에 있네. 그러면 얘는 루트 3이야. 루트 3이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한번 메꿔보자. 자, N12. 자, N12는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상대 굴절률. 자, 굴절률과 속도는 그 자체로, 정의 자체로 역수관계. V2분의 V1. 자, V와 람다는 진동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례관계. 람다 2분의 람다 1.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람다 관계랑 사인 세타 관계가 동일한 비례관계라 했으니까 얘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어떤 거 하나가 루트 2 이렇게 매겨지면 나머지 하나가 나머지 하나보다 루트 2배 더 크다는 거는 다 똑같다 이거지. 어. 맞지? 어, 넘어가 보자. 어. 자, 얘는 문제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자꾸 안 주고 파면을 주고 각도를 주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로 어떻게 풀까 하는 거야. 자, 얘가 파면이야, 파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서 꺾인 게 아니고 그냥 파면. 자, 파면이 이렇게 되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과 수직하게 가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로 한번 입사시켜 볼게.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파동이라고 했을 때, 자, 파동이 파면이 수직하게 오려면 이렇게 오면 된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얘가 수직하게 꺾일 거니까 얘가 지금 앞으로 갔네. 그러면 수직하게 꺾일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가 파동의 경계면이고, 자, 파동 경계면은 각도를 우리가 논하는 선이 아니야. 파동 경계면이 아니라 경계면의 수직한 선. 이거 그어줘야 돼. 자, 그랬을 때 입사 방향과 수직한 선, 법선이 이루는 각도. 요게 입사각이고, 자, 요게 굴절각이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요게 입사각이면 여기서 얘가 90도지. 요 진행 방향과 파면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잖아, 맞죠? 요게 90도고 얘도 법선이니까 90도잖아. 그러면 이 각도랑 이 각도는 뭐야? 같은 각도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진행 방향과 파면이 90도고 요게 90도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는 같은 각도다, 맞죠?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 우리가 입사각과 굴절각은 명확하게 입사 광선, 입사 방향과 굴절 방향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과 굴절각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각도가 어차피 누구 각도랑 똑같아? 파면과 완전 정반대로 파면과 경계면, 파면과 경계면을 이루는 각도도 입사각하고 어차피 똑같더라 이거지. 그럼 문제에서 파면과 경계면을 이루는 각도 나오면 굳이 입사 굴절 방향 해서 각도 조사 안 해도 이걸로 바로 입사각 굴절과 관계로 써도 되더라. 오케이. 둘, 둘 중에 누가 더 빠른 매질이고?
내 방향 감각 별로 없다. 익하면 내가 이건지 모른다. 누가 더 빠른 매질이고? 예, 큰 거. 우리가 이 두 각도를 뭘로 취급할 수 있다 했어? 입사각과 굴절각으로 취급할 수 있다며. 각도가 더 큰 거. 빠른 매질. 그러면 2번 매질이 빠른 매질. 넘어갑니다. 응. 이건 됐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각각의 매질에서 V, 람다, 사인, 세타, 굴절률 4개 중에 하나라도 B가 정해지면 다 정해진다 했어. 자, 여기 양쪽 매질에 뭐에 대한 정보가 2개 다 있노? 45도, 30도 각도에 대한 정보가 다 있다 맞지? 자, 지금 이 45도는 누구누구가 이루는 각도야? 파동의 진행 방향도 아니고 법선도 아닌데 반대로 파면과 경계면을 이루는 각도다 맞지? 근데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 뭘로 써도 된다 했어? 입사각 써도 된다 했잖아. 자, 그러면 얘는 45도로 입사하면 꺾여서 몇 도 되는 애라는 거야? 30도 되는 애라는 거지. 자, 45도 대 30도. 몇 대 몇이에요? 오케이. 사인 꼭 붙이라 했어. 각도 값으로 하면 안 돼. 사인 45도랑 사인 30도니까 루트 2대 1이다 맞지? 그럼 끝난 거야. 자, 모든 B는 전부 다 루트 2대 1로 결정이 났고 큰 거는 루트 2배다 하면 되고 작은 거는 루트 2분의 1배다 하면 돼요. 자, 여기 파장을 줬네. 2cm. 자, 여기는 큰 동네야. 굴절률 빼고는 다 큰 동네야. 그러면 여기 파장은 몇 cm입니까? 줄여야 되니까 얘한테 루트 2분의 1 붙이면 돼. 그러면 루트 2m. 루트 2cm. 자, 그래서 1번 보면 매질 1에서 수면파의 속력. 자, 수면파 속력은 요거 P점이네. 자, P점이 진동하는 모습이니까 이까지. 요게 2초 주기. 여기서 주기. 그러면 여기서 속도 바로 구하자. 2초 만에 2cm 가는 데네. 여기서 속도는 1cm/s. 자, 매질 1에서 속도가 1이면 뭐야? 3번 바로 가자. 매질 2에서 속력 얼마입니까? 느려지는 거잖아. 느려지는 거니까 줄여서 루트 2분의 1. 주기는 그냥 똑같대. 2초. 주기는 달라지는 게 아니야. 진동수랑. 자, 굴절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얘도 값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답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루트 2냐, 루트 2분의 1이냐. 자, N1이 큰 거야, N2가 큰 거야. 어디가 더 빨랐어? 각도가 여기가 더 크잖아. 여기가 더 빠르지? 빠르면 소환 매질. 굴절률은 작은 거야. 그러면 작은 거 분의 큰 거잖아. 그러면 답이 루트 2다 이거지, 루트 2. 얘 넘어가자. 다음 거 하자. 자, 볼게요. 일단은 스피커 나왔으니까 파동 못 쓰겠다는 거야. 음파. 자, 음파인데 상대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잖아. 음파는 어디서 더 빨라? 물에서 당연히 더 빨라. 물에서 더 빠르기 때문에 얘들 둘 다 공기 A든 공기 B든 물보다는 느릴 거니까 각도가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로 줄었어요. 자, 이 세타는 함부로 쓰면 안 돼. 이 세타는 어중간한 거야. 파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경계면으로 해버리잖아. 그래서 이 세타는 우리가 쓰는 입사각의 90도 뺀 거다. 90도에서. 자, 일단 보니까 공기가 달라. 공기 A랑 공기 B. 당연히 두 공기는 뭐가 다르겠노? 어떤 공기에서 음파나 빛은 더 빠르다 했어? 진공 말고 공기 중에서. 고온, 온도가 높은 공기에서 더 빠르다 했잖아. 그 비교하는 거야. 지금 A랑 B 중에서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온도가 높은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니까 세타 1과 세타 2인데 이거 대소관계 줬을 거예요. 누가 더 크대?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크단다. 잠깐 좀 치울게. 자, 문제에서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크단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더 고온인 공기인지를 보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공기에 대한 상대 매질이 물이잖아. 물은 음파 입장에서는 다 소환 매질이야. 자, 그러면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들로 넘어가잖아. 근데 똑같은 밀환 매질은 아니야. 둘 중에 누가 좀 더 밀해. 자, 굴절률 보면 굴절률의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얘들이 어떻게 되겠노? 굴절되는 정도가. 자,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여기가 밀환 매질인데 밀환 매질 1, 2가 있대. 자, 내가 법선에 대해서 같은 각도로 넣었어, 파동을. 밀환 매질이니까 당연히 원래 진행 방향보다 안쪽으로 꺾일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꺾였는데 하나는 이렇게 꺾였대. 비교만 하면 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꺾인 거야? 2번이 더 많이 꺾인 거야. 자, 매질 1과 2를 사용해 보니까 1일 때보다 2일 때 더 많이 꺾인대. 굴절이 더 많이 된다는 거는 이 매질과 굴절률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지.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소환 매질이잖아. 자, 소환 매질은 어차피 굴절률이 제일 작아. 그러면 1번 매질과 2번 매질, 두 밀환 매질 중에서는 누가 굴절률이 더 크냐? 굴절률이 더 큰 놈이 얘랑 차이가 심할 거거든. 그러면 더 많이 꺾인 놈. 2번 매질이 1번 매질보다 굴절률이 더 크니까 얘랑 차이가 심해서 많이 꺾였다 이렇게 할까요? 도미노야. 자, 줄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자. 소환 매질, 공통인 물의 매질에서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예요. 자, 그러면 물에서 넣어줄 때는 각도를 동일하게 넣어줬다 맞지? 자, 근데 여기 각도는 세타2가 됐고 여기 각도는 세타1이 됐는데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크대. 어떤 상황이 더 많이 꺾인 거야? 안 꺾이고 진행하면 이거잖아. 근데 둘 다 느려졌으니까 이쪽을 꺾였어. 그러면 이 각도가 큰 쪽이 더 많이 꺾인 거잖아. 세타1이 더 크단다. 공기 A로 진행하면 더 많이 꺾인단다. 상대가 소환 매질이야. 그러면 공기 A는 공기 B보다 가장 밀한 매질이지. 그래야 차이가 심한 거지. 그러면 지금 굴절률 대소관계로 따지면 물이 제일 소하고 B고 그 다음에 A 순으로 굴절률 대소관계가 매겨지네. 그러면 이제 온도 비교해야지. A가 B보다 밀한 매질이면 느린 매질이잖아. 얘가 무슨 공기? 저온인 공기고 얘가 무슨 공기? 고온인 공기다 이거지. 오케이. 됐죠? 회전은 뭐 그냥 간단하게 자 파동이 퍼지는 현상이야. 자 여기 이제 조그마한 구멍 보통 이런 건 이제 틈 슬릿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 왔어. 평면파야. 평면파가 진행해야 하는데 파동이 회전이라는 성질이 없다면 요 틈만큼 일단은 요 파동이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면 퍼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면 돼. 근데 당연히 구멍 뚫고 빛 넣으면 빛이 그 구멍만큼만 진행하나? 알잖아. 퍼지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소리가 여기 들리고 있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여기 소리 못 들어? 아니잖아. 들리잖아. 그지? 그래서 음파는 이렇게 틈을 뚫고 나서도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회절이라고 한다고. 자, 회절되는 정도만 좀 비교만 해주면 돼요. 자, 회절은 어떨수록 회절이 잘하냐면 슬립 폭이 좁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회절의 정도가 크다. 자, 일단은 슬립 폭이 좁을수록 크대. 자, 얘가 이제 슬립 폭이 이 정도고 슬립 폭을 키워보자. 자, 당연히 폭이 클 때랑 폭이 좁을 때 어떨 때 파동이 더 많이 지나가겠노? 폭이 크면 당연히 더 많이 지나갈 거야.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정도는 회절의 정도, 퍼지는 정도를 살펴보면 자, 슬립 폭을 너무 키웠다. 자, 틈의 크기를 이렇게 좀
키워보면 당연히 많이 지나가겠지, 맞지? 그래서 얘보다 다 넓을 거야. 근데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퍼지는 정도가 얘보다는 작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퍼지는 정도가 커지고 람다도 자 우리 전자기파 종류 중에서 람다가 가장 큰 빛이 뭐였노? 아, 한 적이 없구나. 그러면 그거는 하잖아. 자, 람다랑 에너지는 무슨 관계야? 빛의 에너지랑 파장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반비례. 파장이 길면 에너지는 작은 거잖아. 자, 그냥 극만 볼게. 자, 에너지가 가장 작은 파를 라디오파, 전파라 그래, 전파. 우리가 그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가장 큰 빛, 되게 위험한 빛. 감마선 이렇게, 요런 애들이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전파로 쓰는 애랑 감마선, 얘를 쓰는 애, 얘를 전파로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잘 퍼진다, 안 퍼진다? 안 퍼져. 에너지가 워낙 커서 집중적으로 어디에 직진성은, 투과성은 강했지만 퍼지는 애들은 아니다 이거지. 그럼 퍼지는 애들은 뭐다? 람다가 클수록 잘 퍼진다 이거지. 에너지가 작을수록. 람다가 길수록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퍼지는 정도는 커진다. 해설 잘한다. 넘어갑시다. 또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 자, 보자.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파동. 진행 방향만 딱 살펴봐도 우리 머릿속에는 법선이 있지. 자, 얘는 각도가 커지는 방향이야, 작아지는 방향이야. 가다가 이렇게 꺾였네. 각도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얘는 느려졌다. 미란 매질로 들어갔구나. 자, 이런 거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B점과 B' 사이에는 이게 파면이야. 이게 파면이고 파면이고 파면 두 개 들어가 있네. 파면 사이 거리가. 그러면 요거는 위의 매질에 대한 2람다 원. 얘도 파면과 파면 여기 두 개 들어가 있네. A와 A' 길이도 2번 매질에 대한 2람다 2. 자, 기억 A와 A', A 길이는 매질 2에서 파장이 아니고 파장의 2배. 자, 니은 매질 2에서 진행 속력은 매질 1에서보다 느리다. 느려진 거 맞고. 자, 대소관계만 맞추면 된다 해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야. 자, 매질 1분의 매질 2. 요거 말하래. 자, 지금 A''랑 B'가 하는 역할이 뭐야? 람다지, 람다. 람다 B 적으라는 거야. 자, 굴절률 B랑 람다 B는 무슨 관계예요? 굴절률 크면 느린 거잖아. 역수 관계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람다 2분의 람다 1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람다 2니까 A'를 밑에 넣었으면 얘는 틀렸네. 밑에 넣었으면 맞다 이거지. 다음. 뭐 특별히 저거는 읽을 필요가 없겠다. 이거 봅시다. 자, 일단 기니디 바로 갈게. 자, 진동수 변화음이 없다. 진동수는 크다 작다 하면 틀렸다 했어요. 매질 간의 진행함에 따라서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 했어요. 자, 길이랑 사인 세타 곱한값은 그 다음 2번 매질에서 길이랑 사인 세타 곱한값이랑 같다. 이 말은 길이가 2배 됐으면 사인 세타 값은 절반 되는 관계면 맞는 거잖아. 맞니? 자, A''랑 B''가 하는 역할이 뭐야? 파면과 파면 사이의 길이잖아. 람다다 맞지? 자, 그러면 람다랑 사인 세타랑 곱한 값은 여기랑 여기가 같니 물어보는 거야. 람다랑 사인 세타는 어떤 관계야? 비례 관계잖아. 람다가 짧아졌으니까 사인 세타도 작아졌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람다 1 얘가 사인 세타 1이면 람다 1이 크면 사인 세타 1도 큰 거잖아.
람다 2가 작으니까 R, 사인 세타 2도 작은 거잖아. 그러면 이 람다랑 세타, 사인 세타 곱한 게 관계가 맞아 떨어지려면 람다 1과 사인 세타 1을 곱하면 안 돼. 2를 곱해야지. 그리고 람다 2와 사인 세타 1. 요런 관계면 맞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A 다시 1번 매지. 사인 R 2번 매지. 했으니까 얘는 맞는 식이다. 이거지. 너무 당연한 걸 너무 길어서 길게 풀어서 했나. 오케이. 오케이. 자, 빨리. V1분의 V2 사인 I분의 사인 R. 사인 세타, 람다, V 전부 다 같이 넣는 거야. 그러면 1분의 2, 1분의 2니까 얘는 맞다. 이거지. B가 똑같다. 이거. 자, 얘도. 자, 문제에서 보니까 이거 파면이라 했어. 파면과 경계면 완벽히 반대되게 이렇게 45도 줬어요. 그러면 이 45도는 뭘로 쓸 수 있다? 입사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입사각 45도로 들어갔더니 굴절각 60도로 나왔다. 자, 몇 대 몇으로 묶였노? 모든 게. 루트 2 대 루트 3으로 묶였어요. 자, 큰 거는 루트 2, 3 주면 되고 작은 거는 루트 2 주면 돼.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거죠. 자, 기니 D. 진행 속력은 A, B 비교하란다. 각도가 큰 게 빠른 거라 했어. 그러면 B가 A보다 빠르다.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어. 니은. 주기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 같다 했으니까 맞고. 디귿. 파장은 B에서가 A에서의. 자, B랑 A가 누가 더 큰지만 보면 돼. 자, B는 밑에 있고 A 위에 있잖아. 밑에가 더 각도가 크잖아. 그럼 파장도 크다 이거죠. 그러면 B가 더 큰 거니까 A한테 루트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맞다 이거죠. 그러면 루트 2분의 얘는 맞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얘도 보죠. 얘는 그냥 말로 줘버렸네. 물결파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이 루트 2다. 자, 모든 B가 루트 2 대 1로 묶였다 이거지. 자, 진동수 10Hz고 파면 사이 간격 람다가 4cm. 자, 유리판이랑 비교하는 거 보니까 유리판 깔면 얕은 물. 그럼 여기가 속도도 느리고 사인 세타 람다 다 작은 거. 굴절률만 큰 거. 자, 기니 D 봅시다. 기억. 속력은 A에서가 깊은 물에서가 얕은 물에서보다 크다. 맞죠? 자, 니은 파장. B에서 파장은 여기가 빠르니까 여기 파장도 여기 짧은 거야. 그러면 요거보다 몇 배 짧게 만들어주면 돼. B 정해져 있잖아. 4cm보다 루트 2분의 1배. 그래서 2 루트 2cm다. 맞죠? 이것 B에서 진동수. 진동수 건드리면 안 되지. 10Hz 돼야 되는데 틀렸다. 예. 자, 이거 보자. 자, 신규로 현상이야. 그냥 관성적으로. 자, 신규로는 나는 낮새 반지가 편하더라고. 낮은 새, 밤은 쥐니까. 올라가는 게 새, 내려가는 게 쥐. 그러면 꺾여서 올라가는 게 낮. 얘,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워져. 낮. 그래서 꺾여서 올라가서 관찰자한테 들어가니까 얘는 여기 있다고 착각한다. 신기루. 자, 얘도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뜨거우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밤. 음파의 밤의 입장이랑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위로 꺾이는 게 아니고 아래로 꺾인다. 쥐가 잡는다. 그러면 얘는 위로 볼 거다. 그래서 음파랑 빛이 동일하게 노는 이유가 뭐야? 둘 다 어디에서 더 빠르니까? 고온. 고온인 공기에서 더 빠르니까. 자, 기니 D. 가에서 빛의 속력은 뜨거운 공기에서가 더 느리다. 있네. 틀렸네. 니은. 나에서 공기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얘는 밤이니까 여기가 더 낮아야지. 여기가 더 높고. A가 B보다 높다. 맞죠? 이것.
나에서 신기루는 빙하의 위쪽에서 관측된다. 얘는 뒤집혀 올라가서 위에서 관측되는 거야. 그래서 빙하의 위쪽에서 관측된다. 맞죠? 예, 넘어갑시다. 자, 음파. 꺾여 올라가는 거, 낮새, 밤지. 꺾여 내려가는 거, 밤. 자, 기니디 바로 가자. 기어. 가에서 높이가 높은 곳은 낮은 곳보다 기온이 높다. 자, 가. 낮이네. 낮은 땅이 뜨겁지. 높은 곳이 낮다 돼야지. 높은 곳이 높다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 나에서 음파의 진행 속력은, 자, 나에서는 밤. 여기가 저온. 여기가 고온. 그러면 위에가 더 빠르다 하면 돼. 높이가 높은 곳이 낮은 곳보다 빠르다. 맞고. 디귿. 건물 A의 저층에서 잘 들린다는 거는 밤. 꺾여 내려가야지. 그래서 저층에서는 기차 소리가 밤보다 낮에 더 잘 들린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밤에 더 잘 들린다. 두 번째 단원 가자. 10분 남았는데. 좀 더 하자, 좀 더. 그, 숙제는 일단은 다 내고. 뭐, 안 많다. 저기, 55문제. 풀어보면 막 1분 컷이다. 금방금방 한다. 쉬는 시간 딱 5번 하면 다 푼다. 진짜야. 풀어보면 진짜 그래. 여기서 이제 조금 시간 걸리는 문제들은 전반사 문제들이랑 뒤에 간섭 문제 조금 걸리는 문제 있고, 나머지는 막 다 1분 컷이야. 할 수 있어. 자, 빛의 굴절 법칙인데, 어차피 굴절 법칙은 동일해. 아까 우리가 굴절 법칙 하는 게 이거야. 굴절률의 비만 따로 놀고, 나머지의 비들은, 전부 다 똑같이 놀겠다 하는 게 굴절 법칙이에요. 람다 1, 람다 2. 얘만 뒤집어졌다 이거지. 자, 근데 빛은 좀 빼놓은 이유가 빛의 굴절 문제에서는 도형 많이 쓰거든. 각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형을 좀 많이 써. 자, 지금은 이 문제에서 원이 나왔지. 함부로 괜히 준 게 아니야. 자, 원의 특징을 사용하겠다는 거야. 자, 원이고 여기가 중심이다, 맞지? 아직 시간 좀 남았디. 자, 이거를 경계로 위에 공기, 여기 물. 자, 근데 빛을 이 중심을 향해서 넣어줬다, 맞죠? 자, 그러면 원의 특징상, 원은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요곳에서 접선이 경계일 거예요, 경계. 자, 접선과 항선 뭐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 수직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꺾일 필요가 없는 거야. 안 꺾어도 된다는 거지. 자, 이제 뚫고 들어왔어. 자, 여기가 매질의 경계니까 수직하게 끄면 요게 법선. 그러면 요 각도가 입사각, 요 각도가 굴절각. 공기에서 물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각도가 작아졌어요. 느릴 거니까. 자, 그리고 요 빛이 마지막에 물을 뚫고 밖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야. 중심에서부터 나갔기 때문에 이 매질의 경계, 접선에 수직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꺾이는 현상이 없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가는 비가 입사각과 굴절각에 대한 사인 세타비지.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세타1이 요거니까 세타1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은 요 길이 AO, 요게 O라면 AO분의 AB 길이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2 값도 OB, OC, CD 길이다, 맞지? OC분의 CD. 자, 근데 원이다 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어차피 같잖아. 반지름으로.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빗변분의 높이는 결국 사인 스타 B는 높이 B가 가져간다 이거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 그래프든 뭐든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무슨 B 묻는 거야? AB 길이랑 CD 길이의 B 자체가 무슨 길이야? 무슨 B야?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의 B다 이거지. 그럼 얘가 이거 자체가 속도 B고 람다 B고 그 다음에 굴절률 B다 이거지. 오케이. 넘어가고. 요건 좀, 한번 얘기만 할게요. 요거. 절대 굴절률. 자, 우리는 굴절률에 절대 굴절률 안 쓴다 했어. 전부 다 굴절률은 뭐라 했어요? 상대적인 거라 했어. 어떤 한 매질을 미란 매질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빛은 또 혼자 좀 따로 노는 거야. 절대 굴절률이란 말 쓰는데 이거는 페이크야, 페이크. 빛도 상대 굴절률 쓰는데 무조건 비교 대상을 누구로 잡은 거야? 어디냐? 진공. 자, 그냥 어떤 만약에 이 빛이야. 자, 빛이 물에서 굴절률이 얼마니 이거를 생략을 한 거야. 물이 진공에 대해서 물의 굴절률이 얼마인지. 근데 진공을 굴절률을 1로 잡았거든. 그러면 물의 굴절률이 만약에 물의 굴절률이 3분의 4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공이 1이니까 물은 진공에 비해서 그냥 몇 배 미란 매질이다. 3분의 4배 미란 매질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물의 굴절률이라고 그냥 절대 굴절률 매겨준다 이거지. 자, 유리도 마찬가지야. 유리의 굴절률이라고 바로 써요. 빛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유리의 굴절률이 1.5다. 이 말은 얘는 진공에서보다 1.5배, 3분의 2배 느린 매질이다 이거지. 그렇다. 오케이. 다음. 와, 씨, 하나라도 더 하고 싶다. 58분이거든. 2분 남았잖아. 뭘, 아야, 잠깐. 내가 안 해줘야지. 진짜 할 거다. 보자. 응. 자, 여기 우리가 방금 써먹은 거요. 한번 써먹자. 자, 빛을 중앙을 기준으로 넣어줬잖아. 더 확대하자. 자, 중앙으로 넣어줬어.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올 때랑 여기 나올 때 꺾임 현상은 있을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요 길이. PQ 길이와 여기 길이, RS의 길이의 B가 사인 세타 값의 B를 대변한다 이거지. 여기서 딱 그래프를 뭐 줬어? PQ 길이, RS 길이, Y축, X축 줬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슨 말이야? R,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RS분의 PQ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 지금 A, 물질 A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3. 그러면 얘는 지금 이 값이 2분의 3이다. 근데 RS랑 PQ는 각각의 매질에서 사인 세타를 대변한다 했으니까 사인 세타 값이 각도가 물질 A를 쓰면 각도가 여기가 3대 2로 각도가 이거 사인 세타 값이 3대 2로 여기 더 크다. 얘도 보자. 얘도 맞히라고. 자, 1대 2다 맞지? 요거 물질 B 쓰니까 1대 2 됐잖아. 그러면 굴절률이 한다. 사인 세타 값이 여기가 여기보다 2배 더 크다. 그러면 다 됐네. 굴절률 크게 비교하래. 자, 누가 굴절률 차이가 심하노? 우리 맨날 이래 갈 거야. 자, 얘들 어차피 여기는 공기거든. 여기는 공기는 진공급이야. 우린 공기를 거의 1로 봐요. 자, 공기랑 상대가 A일 때 2대 3, 3대 2고 B일 때 2대 1이야. 누가 차이가 심한 거야 물어보면. 1.5배잖아. 얘는 2배고 차이가 누가 더 심한 거예요? 2배가 더 심한 거예요. 2배가. 얘보다 얘가 2배 더 빠른 매질이란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굴절률 대소관계를 매겨보라 하면 공통인 공기는 굴절률이 가장 작은 거. 자, 나머지 A랑 B는 공기보다는 클 건데 차이가 더 심한 매질이 누구예요? B 썼을 때다 맞지? B. 그러면 B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A다 이거지. 오케이. 빛의 속력과 파장의 길이는
자, 빛의 속력은 진공이 그냥 공기가 C야, C. 그러면 A 매질에서 빛의 속력은 얼마니 물어보면 몇 대 몇으로 묶였어? 3대 2로 묶였잖아. 더 빠르진 않을 거 아니야. 진공에서보다. 그러면 진공에서 속력이 몇 배를 하면 돼? 3분의 2배다 하면 되잖아. 매질 A에서 속력은 3분의 2C. 그래서 매질 B에서 속력은 얼마야? 2대 1로 묶였잖아. 매질 B에서 속력은 2분의 1C. 잠깐만. 자, 상대 굴절률이, 자, 잠깐만. 1분, 1분. 상대 굴절률이, 자, 하나는 1.5고 하나는 1.7이래. 누가 차이가 심한 거예요? 상황은 항상 이렇게 만들죠. A가 공통이고 A랑 B를 비교하고 A랑 C를 비교했더니 이런 상황이래. A랑 차이가 더 심한 매질이 누구야? 얘야, 얘. 얘가 차이가 심한 거야. 자, 하지만 A랑 B, A랑 C의 상대 굴절률이 0.7이랑 0.2가 나왔어. 누가 차이가 심한 거야? 0.2가 차이가 심한 거야. 얘는 5대 1이란 거잖아. 얘는 10대 7인데. 그래서 상대 굴절률이 무조건 크다는 게 차이가 심한 게 아니고 상대 굴절률 값이 뭐에서 뭘 때? 1에서 뭘 때? 차이가 없으면 1이잖아. 뭐분의 뭐가 1이잖아. 그래서 1보다 더 먼 숫자가 되면 차이가 심한 거예요. 오케이. 이 단어는 숙제 내면 안 되나? 그래 가고 싶나? 자, 수고했다. 응.